우리 주식시장 그야말로 롤러코스피라는 말로도 좀 부족한 하루였습니다. 꿈의 지수라고 불리는 8,000피 고지를 단 1포인트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급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면서 8,000선 돌파가 기정사실처럼 보였는데 자,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차갑게 식었을까요? 네, 어제 장중 고점이 7,990.67이었습니다. 정말 딱 0.33%가 부족했는데요. 8,000선을 밟지 못하고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세가 시작되자마자 장중 한때 전날보다 5.12% 폭락하면서 7,421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577포인트가 증발한 셈인데요. 이는 우리 증시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장중 변동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제 시장의 공포감이 상당했다는 뜻이죠. 네, 결국 그동안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줬던 이 반도체주들의 빌미가 된 것 같은데요. 자, AI 붐에 힘입어서 숨가쁘게 달려온 것에 대해서 뭔가 이 피로감이 팍 터진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급락의 원인 중 하나는 차익 실현이 있었는데요. 이달 들어 어제까지 불과 5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무려 18.5%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요. 지금이 꼭대기가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어제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5조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반도체 대장주들이 이 매물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펀더멘털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고점 부담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죠. 네. 또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악재도 좀 겹쳤잖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좀 꿈틀거리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채금리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4bp, 1bp가 0.01%포인트를 가리키거든요. 그만큼 뛴 4.4%가량 뛰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고요.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 압박 소식 등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명분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물량을 던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네, 또 어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원인 중 하나, 바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딱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글을 올렸죠. AI 국민배당금 제한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증시 변동성을 촉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시장은 이 배당금이라는 단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AI 열풍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해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매기거나 이익을 강제로 재분배하려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리스크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면서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급하게 수습에 나섰죠. 이후에 다행히 낙폭은 좀 회복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실장은 즉각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기업 이익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횡재세 도입이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늘어난 국가 전체의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자 이런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해명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던 코스피와 반도체 주가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우리 증시가 정책 당국자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취약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사례를 보여준 사례였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 코스피 급락, 투자자들이 이제 이게 건전한 조정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의 시작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떤가요? 네. 현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휘청이긴 했지만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에 나서며 낙폭을 일부 만회한 점도 긍정적이죠. 다만 당분간은 고점에 대한 경계심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동성에 대비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8천선을 향한 여정이 잠시 멈췄지만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다라는 분석이셨던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얘기를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크게 빠지고 있고 또 최근 노조 이슈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협상이 결렬됐죠. 어제 오후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결국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어제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서 노사 간 안건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만약 만족할 만한 조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장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의견 차이가 큰 걸까요? 결국 성과급 문제인가요? 네, 핵심은 성과급의 규모 그리고 제도화입니다. 노조 측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현재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선을 아예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영업이익 10% 안을 고수하면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조는 15%가 어렵다면 주식 보장제도라도 확대해서 보전해달라 이런 절충안을 냈지만 회사는 비메모리 분야까지 챙겨주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노조위원장이 오후 8시 20분이다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하면서 최후 통첩을 이제 보냈다는 건데, 자, 만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상이 깨지게 된다면요. 노조는 즉시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조가 제시한 파업 예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인데요. 시장에서는 어제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락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내부 리스크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 즉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